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2019년도 매매가 상승률이 정말 높았던 2019년도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019년도에 매매가 상위, 자, 탑 10 지역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지역을 살펴볼 거고요. 그 10위 안에서도 각각의 지역마다 자, 리딩하는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안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 스터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2019년도, 2018년도에 올라갔던 그 상위 지역,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어떠한 물건, 자, 특성을 하나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오늘 금일 뭐 여러 가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상승률과 상위 지역, 자, 탑 10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과 그 지역 안에서도 그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그 아파트 단지를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자, 개별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또 국지적으로 또 그 위치한 환경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또 가격이라는 게 달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강남 사구 굉장히 고가 아파트고요. 상승률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항상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얘기만 해요. 자, 서울 얘기 안 하면은 뭔가 전문가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항상 서울이 좋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과연 자, 강남 상구라든가 마용성 지역 매매가 상승률 탑 10 지역에 들어갔을까요? 또는 이제 탑 10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 그 물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살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성비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성비. 자,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자, 실거주 목적도, 그리고 또 이제 플러스로 내가 산 주택이 가격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수익률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의 시점이고요. 특히나 지금 2019년 12월 16일, 자,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아파트가 초고가 아파트,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고 보면 아파트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지금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승률이. 그럼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자, 안 올라갔냐?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그 괴리도가 엄청나요. 엄청나.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고가주택 조금 늘리고요. 초고가 아파트,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가격대 애들이 늘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늘리지 않겠느냐? 자, 이론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별성도 강하고요. 국지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가격의 우리가 이제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상승률이 좀 저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또 규제가 조금 구멍이 있고 좀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 좀 그 9억 원 이하의 그 주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계속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초고가 시장, 고가 시장, 예, 특히 고가 주택 시장도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생길 것 같고요. 자, 9억 원 이하 시장 분명히 조정도 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정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왜?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해서 자, 전세와 매매, 월세로 이동하는 주택 가격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초고가 주택들, 특히 투자 수요들이 많은 주택 구간들, 그래서 이 주택 구간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이렇게 범접했던 분들이 일단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이 빡빡해지다 보니까 일단 9억 원 이하의 시장으로 자,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9억 원 이하의 시장 자, 대부분이 자, 9억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상승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편향된 예, 좌편향적으로 또는 우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선택적 오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입장에서 좀 필요한 정보만 예,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한번 예, 어느 지역이 그리고 또 어느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좀 진화가 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금 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9억 이상 또는 15억 이상 자, 초고가 고가 아파트 시장이 좀 위축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자,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에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물건, 자, 그 물건마다 이제 특성이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금일 이제 시간이 좀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2019년도에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등 지역은 대전 유성구고요. 두 번째는 대전 중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울 광진구고요. 네 번째는 대전 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랬을 때 대전이라는 지역이 2019년도에는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좋았구나.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전이라든가 또는 광주라든가 또는 이제 그 대구광역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던 광역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에너지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대전 광역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광역시인데 일단 2019년도에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지역은 바로 대전, 자, 유성구, 그 다음에 대전 중구, 그리고 대전 서구. 그래서 대전이 굉장히 잘 나갔다. 자, 서울에서는 일단 서울 광진구가 그 2019년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자, 1등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에서요? 서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전국에서는 몇 등이요?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일단 서울 송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 자,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천구.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자, 올해 상반기에도 금천구는 변화될 요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천구도, 자, 강남 4구 또는 마영성 지역도 못 들어간 그 탑6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자,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의 강남이죠. 대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자, 일곱 번째 상승률이고요. 자, 11.34%. 그래서 매매 가격 상승률, 자, 경기도에서는 상승률 1, 2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수영구입니다.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일단 부산 수영구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서울 영등포구,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고 또 이제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먹는 게 바로 영등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영등포 여의도 마스터 플랜 얘기하면서, 자, 고가의 빌라,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되지 않는 주택들, 자, 많이들 추천하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물건은 꼭 그런 물건을 그러니까 좀 추천 안 하는 것 같고요. 좀 이상한 빌라 같은 거 많이, 고가의 빌라 이런 것들 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 지역인데 일단 영등포구 가장 그 핫했던 2019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지역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파트가 1등일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양천구, 예, 그 마영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강남 사구에는 포함은 되진 않지만 좀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천구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아파트가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육적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지역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양천구가, 예, 그 매매가 상승률, 예, 상위 탑10 안에 들어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지역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마영성 지역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또는 강남 사구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강남 사구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지역 있죠? 바로 송파구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강남 사구에서 좀 효율적으로 뭔가 투자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자, 강남구보다는 송파구가 가장 좋았던 2019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 용산구, 자, 그 다음에 그 성동구보다는 그 옆에 있는 서울 광진구가 조금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 해당 지역들, 자, 한번 어떤 물건들이 어떤 아파트 단지가 1등 아파트, 1등 상승률을 보여준 아파트 단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 실거주가 됐든 또 휴화 목적으로 됐든 가성비 있는 아파트를 보자고요. 그래서 꼭 어떤 특정 지역에 그 뭐 선호하는 지역, 뭐 강남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 강남 이야기를 해야 부동산 전문가다운, 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강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요. 자, 수익률은 훨씬 더 좋은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탑10 지역에 일단은 마영성 지역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없습니다. 자, 동작구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용 자금을 활용해서 지역 선정과 물건 선정을 잘한다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자,
지름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2019년도, 2018년도에 상승했던 지역,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 어떤 단지가 올라갔을까, 어떤 특성이 있을까, 주변에 인프라 환경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도 돌아보자. 자, 우리가 역사가 없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전국에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유성구 1등 아파트는 어디였을까? 자, 도룡동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37평형, 지금 가격이 약 6억 3,500만 원 정도에서 실거래가가 됐고요. 자, 그랬을 때 150세대고요. 단지는 작아요. 1989년, 그래서 32년 차 구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주변이 이제 그 대전 유성구인데요. 일단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유성구, 그 중에서도 이제 대덕연구원 현대 아파트, 그래서 대덕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원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학교도 많고 또 이제 기업체도 굉장히 입주가 많이 됐다. 자, 그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좀 오래됐는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37평형 아파트 2019년도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4억 원대에 있던 아파트가 지금 약 6억 5천대까지 시세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국감정원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억 원에서 6억 5천. 자, 가격 상승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2억 5천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전세가 얼마였을까요? 좀 저렴했겠죠. 자, 전세가 갭 투자 비용이 얼마 되진 않는데 일단은 실수요 목적으로도 가격도 괜찮았고요. 갭 투자로도 좀 보기에도 괜찮았던 아파트. 자, 그랬을 때 이제 대전이라는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수요 공급도 따져봐야 되고 뭐 심리적인 요인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따져봤을 때 일단 작년에 대전이 일단은 굉장히 핫했던 지역은 맞았던 것 같고요. 지금도 현재 에너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과거에 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중구. 자, 대전 중구는 전국에서 2019년도에 두 번째 상승률 지역이고요. 자, 이 지역에서 1등 상승률을 보여준 아파트는 바로 문화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입니다. 자, 그 삼익 아파트가 바로 이쪽 지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서대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1978년, 그래서 43년 차 된 아파트고요. 이것도 굉장히 구축이죠. 456세대. 그래서 단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34평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3억 2천만 원 전후에서 가격대가 지금 호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가격 상승률 보시게 되면 2019년도 1월 달에 지금 약 1억 8천, 1억 9천, 1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지금 현재는 3억 5천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몇 계단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년 동안 진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1억 8천만 원짜리가 3억 5천만 원 같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1억 7천만 원 정도 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서울에서도요, 또는 이제 서울의 뭐 성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자, 대전의 중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보다 상승률이 좋은 단지는 없었을 거예요. 왜?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두 번째 지역이 바로 대전 중구였습니다. 2019년도에. 자, 그랬을 때 그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는 아파트 서울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영성에도 못 들어갔고요. 한강 건너편에 강남사구에서도 자, 조금 그 네임밸류가 이렇게 그 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진구도요 살기 좋아요.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아이들 그 하기도 좋고 실수요로 살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일단 주변에 쟁쟁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좀 소외는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마영성 지역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강남사구 얘기 많이 했지만, 작년도 2019년도에는 서울 광진구가 서울시에서는 일단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구이동 현대 2단지 아파트, 그래서 이제 29년 차 된 아파트고요. 1600세대. 그래서 단지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지고요. 자, 그랬을 때 용적률은 307%, 용적률은 좀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인근에 요 한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식이 좀 됐기 때문에 자, 용적률상 재건축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단지고, 자,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아파트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억 원, 31평이 13억 8천 전후로 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가 지금 그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약 9억 원, 예, 그러니까 9억 한 4, 5천 정도 선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13억 8천만 원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우리가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2019년 5월 달이죠. 자, 5월 달에서 자, 12월까지 오는데 가격 상승이 약 지금 한 4억 원 정도? 예, 4억 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서울 광진구 구현대 2단지 아파트였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아파트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또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그 다음에 주변에 인프라라든가 또 개발 계획 같은 걸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전 서구입니다. 대전 서구에 그 34평형 4년차, 그래서 이제 관저동에 있는 금성 백조 예미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주변으로 이제 서대전 IC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건너편에는 좀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공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좀 혼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년차 신축 아파트고 이쪽 해당 지역에 이 관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기는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학교도 인근에 가깝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가 이제 대전 서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라든가 증거라든가 서구라든가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구축이든 신축이든 대부분이 거의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 서구 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 유성구 쪽에 신축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분양을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정말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전 서구도 가장 그 2019년도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간 자, 탑10 안에 들어간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강남 사구에서 자, 유일하게 탑10, 예, 탑10 지역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체면 치레는 했다. 자, 그렇지만 서울 송파구가 서울 강진구보다는 상승률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4구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 1차 현대 아파트 31평형이 12억 6,500만 원 전후로 해서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년 차 된, 자, 514세대. 그래서 단지는 그냥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용적률은 179%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이 이제 문정, 그 1차 현대 아파트인데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됐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일단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래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그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나오게 되면 자, 거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느냐? 잘 안 나오죠. 자,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런 물건들은 좀 건드기가 좀 접하기가 쉽지는 않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상승률이 좋았던 서울 송파구 자, 상승률 1위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일단 가락 그 1차 현대 아파트라는 거, 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2019년도만 볼게요. 2019년도 자, 1월 달에 약 9억 원 정도에 하던 아파트가 예, 그 뭐 8억 5천, 8억 5천 정도, 뭐 9억 원 정도, 요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2억 6천 정도 전후해서 지금 가격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금천구, 예, 굉장한 약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금천구 눈여겨봐야 된다. 왜? 지금 이 도시 자체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 교통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병모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택 가격에 크게 영향을 자극을 줄 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다행히 2019년도에 탑 10, 전국 상승률 탑 10 안에 서울 금천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상승률 탑 10 안에. 자, 그랬을 때 일단 금천구 그 내에서 1등 그 상승률을 줬던 아파트는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0세대고요. 연차는 41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17평 기준으로 보면 5억 5천만 원 전후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무지개 아파트고요. 자, 이쪽이 이제 1호선 금천구 1호선 금천구청역 역사 아파트고요. 자, 북쪽에는 그 롯데캐슬 1차, 2차, 3차 아파트가 있는데 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금천구의 아파트 그레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되는 아파트거든요. 자, 그 아파트 인근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무지개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에 해당 아파트도 투기가지구이기 때문에 자,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상으로 나오는 물건, 자, 그런 물건들이 이제 그 간헐적으로 나오면 그런 물건들을 이제 접해야 되는데, 자, 물건들이 좀 잡기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아래쪽에는 이제 그 안산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통 인프라가 또 좋아지는 단지고 또 이제 아파트가 신축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 좀 가격적인 상승률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지역의 아파트, 자, 여러분들께서 자, 벤치마킹해서 또 주변 또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지역을 보셨을 때 조금 응용을 하신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또는 이제 뭔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2019년 1월 달에 약 3억 자, 5천만 원 하던 것이 지금 연말에 와서는 5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 17평 아파트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억 5천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최하 1억 5천 이상 올라갔고요. 한 2억 원 정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경기도의, 자, 입지 깡패, 자,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그 과천인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림동 과천주공 8단지 아파트 30평형, 자, 15억 3천만 원 전후로 해서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2120세대 단지가 굉장히 크죠. 38년 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용적률 128% 괜찮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합 설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해당 아파트도 일단은 그 투기가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재건축이 조합 설립은 완료가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자, 많지가 않다. 자,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할당한 1등 상승률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요? 과천주공 8단지가 1등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당 아파트는 바로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경기도 과천 앞으로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 지금 최근 1년 동안 상승률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거의 11억, 자, 5천, 1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약 15억 3천만 원까지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요 지금 자료 시세의 추이는 일단 한국감정원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수영구. 그래서 이제 그 10월 달에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그래서 이제 3대, 그 부산의 3대 지역을 일단 가장 인기 좋은 3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대 지역을 이제 규제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이 풀리면서 주택 가격, 분양권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남천동에 있는 그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아파트. 제가 이거 영상도 분명히 찍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47평형 아파트 41년 차 아파트고요. 47평형 아파트가 지금
현재 12억 7천만 원 전후에서 호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 굉장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지금 한국감정원 시세 추이를 보게 되면 약 그 8억 원대에서 지금 8억 5천, 8억 5천대에서 지금 약 12억 7천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일단 가격이 점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논의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단지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분명히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홉 번째죠. 자, 서울 영등포구가 있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이야기 하면서요.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많이 하고요. 자,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물건이 3,000%로 빠지죠. 자, 그래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자, 그 뭐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그리고 또 이제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인데요.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시고요. 자, 서울시 영등포구 자, 지금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고요. 자, 그랬을 때 서울시 영등포구에는 여의도동이 들어갑니다. 여의도동에 굉장히 고가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을 다 제끼고요. 영등포동 그 5가 영등포 현대프라자 아파트라고 요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1위 상승률을 줬던 아파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 현재 28평형 아파트가 지금 5억 3천만 원 전후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가 나홀로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작아요. 115세대고요. 자, 그 다음에 23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굉장히 많이 썼어요. 4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주변으로 보면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있고요. 자,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이 이제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바로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센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나홀로 아파트가 좀 쟁쟁한 영등포 지역 내에서도 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자, 아파트였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현재 그 2019년 1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한 4억 원 정도 가격대가 나갔던 것이 지금은 이제 5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영등포구 지금 현대 프라자 아파트가 전국에서 9번째로 상승률이 좋은 영등포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내에서는 1등 상승률을 보여줬던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아파트 단지들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상위 10등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매매가 상승률 상위 10등, 마지막 10등에 들어간 지역이 바로 서울 양천구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예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다. 그 다음에 교육적 프리미엄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양천구의 주택 가격을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그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 사이에 성원, 목동 성원 아파트라고 작게 있어요. 200세대밖에 안 되고요. 연차는 24년차 구축입니다. 자, 29평형 아파트가 11억 7천 전후로 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양천구에서는 일단 상승률이 1등 했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도에. 자, 그랬을 때 인근에 그 목동 7단지 아파트 가격 굉장히 비싸죠. 자, 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좀 가성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좀 목동의 합군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입지적 가치도 괜찮고요. 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의 가격 굉장히 1년 동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한 7억 원 정도 전후했던 아파트였고요. 지금은 현재 11억 8천만 원, 거의 12억 원에 육박하는 자, 가격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아파트 단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자, 금일 그 본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입지가 됐든 또는 자, 도로망이든 철도망이든 자, 일자리 창출이든 또는 개선이든 자, 뭔가 이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관찰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는 인근 지역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뭐 학군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직주 근접 주변에 대형 직장, 그러니까
직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인접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자, 상대적으로 주변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데 좀 지금 내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해당 나홀로 아파트도 분명히 있고요. 또는 이제 뭔가 단지는 작은데 일단 주변 아파트보다 약 2분의 1 가격 또는 3분의 1 가격 또는 이제 4분의 3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요 가격 차이가 좀 갭을 메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더라.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자, 한번 뭔가 이런 아파트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2019년도 아파트 상승률 탑 10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지역 안에서도 1등 상승률을 보였던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 이런 해당 아파트들을 여러분들께 자꾸만 보셔야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과, 자, 그 다음에 안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저 아파트 단지들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또 이제 가격이 또 조정이 될 수거나 또는 뭐 폭락론자 얘기를 들어보면 폭락할 수 있는 요인도 지금 최근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자 접근을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도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게 이게 실전이고요. 이런 실전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뭔가 가격이 조정이 되든 또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뭔가 내가 실거주가 됐든 투자 목적으로 뭐 수익률을 보고 싶든, 자, 안목을 길러야만 여러분들께서 뭔가 부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일단 금일 여러분들과 살펴본 내용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